잠들기 전에 장바구니 점검해보는 시간. 왔다 종목 홈쇼핑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이 왔다라는 말은 전라도 방언으로 참 좋다라는 말인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에 왔다 소리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50분 알차게 구성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시청 고정해 주시길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50분 동안 이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이 공약주의 이슈까지 다뤄볼 건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저희 이렇게 밤에 함께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낮에 나오는 장중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갖다 대주시면 이 영문으로 된 링크가 깜빡깜빡 하나 보이실 건데요. 혹시 안 보이신다면 카메라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인식이 되면서 자동으로 보이실 거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시황 일정 대신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미증시에 대한 분석도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에 나누는 공약주는 핵심만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또 공약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를 다져볼 수 있는 시간 저희 전문가님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선물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은 좀 3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물론 상승으로 마쳤지만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오늘도 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김원기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김원기입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부터 이번 주 시장 계속적으로 흐름이 좀 좋은 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장의 불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뭐 우리 코스피가 2,800포인트대를 좀 돌파하면서 2,900포인트를 좀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3,000포인트가 전문가님. 네. 근데 불장인데 옷은 참 덥게 입고 오셨어요. 오늘 날씨도 참 더운데. 네, 제가 맞아요. 제가 원래 조금 좀 후리하게 입는 오늘 또 스타일이거든요. 시청자분들 앞이라고 이렇게 잔뜩 빼입고 오셨네요. 네, 그렇죠. 일단 좀 차분한 모습을 좀 오랜만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저희 시장은 앞전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미 많이 장중에 들으셨으니까 그죠. 시장 이야기 건너뛰고 좋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저희 또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도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네.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요거 바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좀 화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략했었던 종목 중에 일단 5월 7일 날에 공략을 좀 해드렸죠. 일단 5월 5일 이후로 아무래도 뭔가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좀 공략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일단 콘텐츠 쪽으로 좀 관련으로 좀 우리가 공략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5월 달에 이제 콘텐츠 즉 이제 대선에 대한 공약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미스터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를 좀 공략을 해드렸고 완벽하게 이평선을 돌파해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쭉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39%까지 고가 좀 만들어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미스터 블루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장에서는 웹툰 쪽에 대한 이 컨텐츠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콘텐츠 강국, 문화 강국을 꿈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아무래도 이제 웹툰주에 대한 이런 밸류도 조금 더 우리가 높게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미스터 블루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공략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또 일정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한 달 전에 공략했던 종목이 지금 한 달 사이에 39% 상승이 나온 거고요. 네네.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어제 공략해 주셨던 히든 종목
네. 6%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제라도 좀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저기 QR코드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전문가님과 네. 처음으로 방송을 하면서 큐브라고 나가고 있네요. 네. 함께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한한령 해제부터 그때부터 잡아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지금은 물론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웹툰이 앞으로 간다 이런 거 알고 계시지만 이미 3월 막 이럴 때부터 한한령 해제로 많은 종목들을 잡아주셨거든요. 네네네. 그때 성적표가 참 좋은데 전문가님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제가 2주, 3주 계속 주마다 계속 언급드리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 있죠. 요거는 곱씹어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죠. 어렵죠. 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한한령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갑자기 다시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판매에 대한 이 실적, 매출 실적이나 이익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한한령 해제가 진짜로 해제될 것 같다라는 그 부분으로 길게 좀 보셨으면 해서 3월부터 화장품이고 엔터주고 여러 종목들을 계속 언급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네. 올라왔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큐브엔터, 특히나 큐브엔터를 공략한 이유, 어제 그 여자아이들이라는 우욱이라는 멤버가 웨이보에서 팔로우 수가 블랙핑크, 소녀시대 유나보다 높다. 그럼 네. 블랙핑크만큼 그렇죠.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거잖아요. 블랙핑크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인구수도 훨씬 많고.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의 그 인기는 중국에서 급물살 탈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큐브엔터가 숨은 보석 같은 진주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를 봤다면 이제 중국의 텐센트 차트를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투자자분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최근에 잡았던 종목도 뜨겁고 또 3월부터 잡았던 종목도 뜨거운데 오늘은 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 싶은데요. 네, 일단 오늘은 일단은 에너지 쪽을 좀 계속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에너지 쪽을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에너지 섹터를 좀 공략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에너지 하냐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은 뭐 지주사다 또는 뭐 은행, 증권주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일단은 숨은 보석 같은 정책 공략된 종목들은 아직 좀 많이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어, 전문가님은 지금 네. 에너지가 없어 보이신데 오늘 네. 에너지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제 에너지는 솔직히 오늘 집에 가면 제 와이프가 많이 충전을 시켜주지 않을까? 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에너지보단 일단은 국가 전력 사업에 대한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에너지를 뿜뿜 네. 넣어주면서 좋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화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정책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전력 설비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전력 설비는 제가 2부에 좀 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일단 첫 번째 공략하는 테마는 일단은 에너지 고속도로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은 이재명 표 에너지 고속도로 질주에 전선업계가 활짝, 원전은 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전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원전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좀 공략이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20%고 80%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 쪽에다가 좀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전 쪽도 좋겠죠. 근데 원전보다는 약간 원전이 이제 해외 수출 쪽, 해외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에너지 고속도로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단 U자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로부터 햇빛, 연금까지 일단 생활 속 에너지를 좀 전환하겠다라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일단은 이 태양광 에너지를 좀 하나를 놓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일단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뭔가 풍력 이런 걸로 에너지 충전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 풍력 발전 터빈부터 해서 그
거대한 장비들을 어떻게 개인이 다룹니까?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 개인 집에서부터 가정집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 에너지는 패널이 굉장히 넓고 큼지막하게 나오는 사업 단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패널보다 이제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패널들이 더 많이 보급되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는 이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고속도로 쪽으로 저는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뭐 강관 패널, 뭐 터빈, 뭐 엔진 이런 거 다 중요하겠죠. 막 외계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네. 이 태양광 어쨌든 에너지 고속도로가 어떤 개념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선가에 에너지를 공급할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생산해서 어딘가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게 보내주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만 좀 에너지가 활용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어디 쓸 데도 없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해서 만약에 뭐 호남권에서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하면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에너지 고속도로가 이제 간다고 하면은 이제 기후에너지부가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모든 ESS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부터 그리고 에너지를 그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부터 시작해서 전압기, 변압기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수요가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르는 이제 R200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로 뽑은 그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런 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아니면 안 받는 상황이죠. 그래서 R200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좀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좀 다음 화면 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외계어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R200이라고 하면 네. 재생에너지 100%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가 아니면은 수입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뭐 일단 설명은 제가 내일 이제 영상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 화면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책 과제가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막 글들 막 보고 표 뭐 정책이 뭐냐 복잡한 얘기한다. 네, 싫어하실 화면 수도 한번 있어요.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공급과 소비, 생산이 있는데 일단 공급 쪽에서 보시면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정책 과제로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와 남해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및 원거리 송전 체계 HVDC라고 해요. 그래서 이 HVDC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라는 거라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에 있어서 오늘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공략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쪽을 좀 보시면 해상풍력 원스톱숍 제도를 도입하겠다. 전문가님, 근데 네.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거 보시면 네. 졸아요. 저도 옆에서 살짝 눈이 끔뻑끔뻑 하는데요. 그쵸,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고 네. 그러면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저희 QR코드 통해서 더 그쵸. 자세하게 낮에 정신 말짱할 때 풀어주시기로 하고 네. 오늘 관심 종목 핵심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그러니까 이 정책 과제가 뭐고 이게 입법됐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좀 내일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공략하는 첫 번째 공략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략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가 이런 차트 패턴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냐면 이렇게 뭐 다이빙 때처럼 막 솟구치고 있는 종목들. 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우리 STO 법제화보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여러 이슈가 있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이빙 때처럼.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안전하게 깔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빌드업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빌드업하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 그래서 종목을 일단 그리드 위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쪽으로 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R200 정책에서는 지금 그리드 위즈가 손꼽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거래량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엄청난 네. 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 제가 그런 건 네.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네네. 저기 막 거래량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네네. 거래량 대비 뭐 차트는 엉금엉금 기어가네요. 그렇죠. 엉금엉금 기어가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좀 그 거래량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팍 터지게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팍 터지게 되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윗꼬리가 지금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연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제가 돌파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 돌파되는 가격 시점에서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를 지금 이탈하기 위한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리드 위즈는 제가 내일 QR코드,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내일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히든 종목 바로 이어서 볼까요? 네. 네, 히든 종목 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떨어지는 차트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이 캔들 밑에 깔려 있거나 캔들 위에 좀 이렇게 선이 연해져 있거나 네. 이게 역배열이나 뭐 정배열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정배열 자리로 이동평균선이 밀집되면서 슈팅 나올 수 있을 자리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이전에도 가격을 한번 크게 왼쪽 상단 끝에 보시면 엄청난 다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크게 급등하는 그런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아직까지는 남들한테 여러 투자자들한테 약간 그 좀 관심이 좀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 지금 공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추가로 더 떨어질 자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문가님은 소외된 종목들, 또 그쵸. 더 떨어질 자리가 없는 맞아요. 종목들 참 좋아하세요. 네네네. 이러다가 또 어제도 그런 종목들, 최근에도 그런 종목들 네. 공략해 주셨는데 네네. 이러다가 한 번에 갑자기 돌파구를 찼습니다. 차스들이. 네,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해 보면서 내 계좌에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재밌게 하나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오늘의 히든 종목, 너무 눈이 부셔요. 이런 빛과 관련된 빛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오늘의 히든 종목명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주셨는데 지금 살짝 졸리셔서 그렇습니다. 낮에 더 재밌게 풀어주실 거니까요. 저희 QR코드 들어오셔서 내일 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풀이 영상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데 저희 그러면은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지금 눈 딱 불 켜시고 저희가 전문가님이 어떤 성적을 내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기 전문가님은요, 한번 화면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저희 원기 전문가님은요, 우선 단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는데요. 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무겁게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한글과 컴퓨터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셨어요. 이 지난주에 공략을 했는데 단기간에 그 예시로 17% 오른 모습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는 한글과 컴퓨터가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기억으로 막 타자를 치는 그런 기업인 줄 알았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이게 정책 관련주고 그리고 그중에서 AI 관련주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됐지 뭐예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가 일주일 사이에 지금 17%의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도 AI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글과 컴퓨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AI 쪽이 아무래도
많이 좀 소외를 좀 받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 AI 쪽으로 좀 관심이 좀 쏠려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순환이 좀 되면서 물량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한국컴퓨터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한글과 컴퓨터 바로 아래 실리콘2라고 있는데요. 요즘 좀 주식에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K뷰티가 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수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아실 텐데요. 이 실리콘2 벌써 지금 2주 사이에 25%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실리콘2 이 화장품 안에서도 선크림 쪽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굉장히 단단하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 사실 6월 초잖아요. 네. 6, 7, 8 이렇게 아직 여름에 한참 남았는데 선크림도 전문가님도 선크림 좀 챙기시고 그리고 네. 실리콘2도 시청자분들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전문가님이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큰 수익을 낸 종목 확인을 해볼게요. 하나솔루션 지금 69%의 상승인데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사이에 69%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치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태양 같은 태양광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솔루션 그때 당시에도 대장주라서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님이 신성 ENG를 또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 지금 한 달이 조금 넘는 사이에 26% 수익률을 가져왔고요. 뭐 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재생에너지 일단 관련해서? 뭐 설명할 거 너무 많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 일단 실리콘2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또 실리콘2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제가 대형마트 가가지고 좀 직접 샀습니다. 발라보셨어요? 네, 사서 직접 바르고 있습니다. 어. 바르고 있고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여기서 하는 제품이 좋다 하는데 내가 직접 써보지도 않고 네. 뭐 좋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직접 사서 쓰고 있고요. 어때요?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부담되지 않습니다. 원래 선크림을 바르면 되게 기름지고 되게 좀 답답하고 이러거든요. 간지럽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전혀 그런 부담이 없고 바르기 이제 스틱으로 이렇게 바로 바를 수 있는 거라 선스틱이라 굉장히 좀 편하게 바르고 있고 자 일단 그거는 이제 그거고 화장품 쪽을 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매출 실적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출에 대한 유럽이나 북미 쪽 또는 아시아나 뭐 중동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에 대한 침투율이라든지 그 시장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는 더욱더 저는 기대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쪽으로는 충분히 더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3월에는 한국콜마나 실리콘투를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 잡지 않으면 우리 잡을 기회 놓친다라고 해서 3월부터 우리가 처음 방송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실리콘투를 일정 매매로 강조해 그렇죠. 주셨죠. 지금 그래서 3달가량 흘렀는데. 그렇죠. 길게 가야 되고 제가 그때 방송하기 전에도 아나운서님한테 그랬어요. 한 2, 3개월 걸릴 거다. 좀 푹 익혀가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종목이 있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발 매출 실적이 좋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문가님이 일정 매매를 참 좋아하세요. 일정 하면 사실 약속이잖아요. 그럼요. 그 약속에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을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일정이 오기 한두 달 전에 그리고 두세 달 전에 미리미리 저점에서 소외받았을 때 공략해보는 그런 안전한 기법을 저희 전문가님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적표는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이어서 저희가 이 성적표를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지 이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서 또 공략주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희가 성적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들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2부 시작합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성적표를 만들어 왔는지 여기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와 방송을 한 달 반 함께 하셨더라면 사실 지금 이 11시 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저희 공략주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적표를 만들어 왔는데 어떤 근거로 만들어 왔는지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좀 자세한 설명 주시죠. 오늘 수익률표에 일단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요즘 시장이 뭘 사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이라서 뭐 저런 걸로 수익 자랑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언제 공략했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한참 시장이 떨어질 때 공략했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화면을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솔루션을 제가 공략을 했을 때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리드 위즈나 뭐 첫 번째 히든 종목을 공략했을 때 패턴이 대부분 바닥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부터 박스권 만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노란색 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나올 때 이때 공략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관심 없다. 나는 초급등하는 종목 올라타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매매 스타일이 안 맞아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채널을 뭐 돌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종목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적극 권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트를 동그라미 표쯤에서 잘라서 보면 네. 앞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이랑 차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매매한다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은 추가로 이 저점을 밀고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진짜 난 모르겠다. 이 상장한 우리 회사 망하든가 말든가 나는 주가 관리에 관심 없다.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엄청난 굵직한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또 여기에 따르는 그런 기대 심리가 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고 미국 관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대응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선 업종으로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던 업종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이평선을 살짝 떨어졌죠. 이 구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쏟아졌어요. 여기에서 그때 조선 쪽에서 업황이 조금 흔들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반등하면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주가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 업황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 기업 확고하다, 견고하다라는 확신을 그때 딱 받자마자 세진중공업 지금 늦지 않았다라고 해서 고가 돌파하면서 돌파 매매로 제가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33%면 네네. 은행 이자로 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달 사이에.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 적금 넣으면 손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많이 주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놓으면 은행보다는 한 몇 배는 더 수익을 좀 많이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만 팔로우 하셔도 굉장히 그쵸. 많은 은행에 몇 달은 되는 그런 기분 좋은 계좌를 만들어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세진중공업을 일단 이때 공략해서 30% 넘게 좀 수익을 좀 챙겨왔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화면 이제 한전 KPS가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세진중공업이 오늘 좀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일봉으로 보면 좀 거래량도 평소보다 많았더라고요. 이거 좀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을까요? 세진중공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진중공업이 오늘 7% 가까이 올랐어요. 네네. 전문가님 지금 바쁘셔가지고. 바쁩니다. 지금 뭐 내용 네. 확인하고 정신없는데 자, 일단 세진중공업 차트가 굉장히 좀 좋은 매력적인 차트가 맞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고가가 이제 12,690원대를 좀 고가를 좀 만들어 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고가를 좀 밀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충분히 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고 이 조선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있냐면요. 어쨌든 조선 쪽에서는 그 데크하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배 위에는 데크하우스가 꼭 있는데
이 기업이 데카하우스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배 나오면 무조건 데카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이 수주 동달아서 똑같이 가져갈 수 있다. 데크하우스가 뭐예요? 집이에요? 어, 배를 보면 배 위에 네. 이제 조타실이나 이렇게 조정하는 곳 있죠. 아, 그런 곳을 이제 데카하우스라고 얘기를 조정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한전 KP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제가 원전 쪽 좋다. 왜 지금 원전 그 최종 계약도 안 했는데 원전 쪽 왜 좋냐? 근데 원전에 대한 수출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일단은 많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해가지고 그 수주를 계속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수주했죠. 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또 추가적인 원전 계약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을 10개 이상 짓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관련된 장비들 있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겠지만 그 이외에 좀 보수할 수 있고 그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데 한전 KPS가 바로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번 계약이 네. 26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규모가 조금 저도 그렇고 와닿지가 않는데 네. 이거를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26조 원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다라고 이렇게 가늠이 안 되죠. 솔직히 얘네들 시가총액을 비교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지금 엄청난 수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수주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럼 전고점을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럼요. 거죠? 그럼요. 나란히 충분하죠. 있네요, 지금 음봉하고 양봉이. 네, 그래서 한전 KPS는 충분히 더 가능성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전략 타이밍만 잘 보면 엄청난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2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2를 이제 우리가 공략했을 때 보면 일단 오늘자 수익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30% 넘게 수익이었거든요. 이게 좀 여기 수정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일단 실리콘2를 제가 진입한 자리를 일단 먼저 보세요. 자리 보시면 이동평균선 보시면 노란색 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하는 구간에서부터 그 다음 패턴에서 제가 바로 진입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 컵 앤 핸들 패턴이라고 해요. 네. 컵 앤 핸들 패턴에 주식의 이런 그 차트를 보는 패턴이 있어요. 컵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끝에 손잡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보시면 손잡이가 살짝 이렇게 그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네. 제가 내일 진짜 중요한 차트 패턴 컵앤핸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컵앤 핸들인지 네. 뭔지 지금 제 네. 눈에는 전문가님 눈에만 보이나 봐요. 그쵸? 그래서 QR코드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네네네. 자세히 봐야겠어요. 내일은 이 컵앤핸들 차트는 제 아나운서님도 같이 공부하세요. 아, 이거 무조건 보세요. 제가 네. 다음 주에 이거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문제 낼 겁니다. 자, 그래서 받는지 안 받는지 문제 낼 테니까 그리고 한번 또 보시고. 실리콘2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네. 더 있어요. 네. 지금 실리콘2 상장 이래로 거의 지금 최고가를 갈아치우기 직전까지 온 모습으로 오늘 제가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매출 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더 가야 되죠. 지금 조금 더딥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돼요. 그래서 더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유럽발에다가 유럽 쪽 비중의 매출 비중이 30%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엄청난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기미 주근깨 막 이런 거에서 좀 관심 많은 게 그쵸. 또 유럽 쪽은 네, 피부가 우리랑 또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햇빛 좀 받으면 하얗고 얇고 뭐 이렇게 검은 깨가 막 이렇게 더 들어가잖아요. 덥고 그쵸.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또 실리콘투에서 나온 제품 이런 거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어쨌든 피부가 특성이 틀린데 그런 부분이 실리콘투가 잘 잡고 있다. 시장 선크림이 공략을 꼭 잘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 미스터 블루는 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웹툰 쪽 말고 일단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드리면 AI 쪽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요것도 지금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 깨지면서 돌파성 매매가 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일단 AI 쪽으로 뭔가 좀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됐고 그 기대 심리가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잠깐만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더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너무 움직임이 저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2평 골든 크로스가 너무 크게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공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AI 관련된 종목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모멘텀을 좀 체크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여기 네. QR 코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 AI 관련돼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알래스카 LNG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제가 팁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내일 교육 영상까지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해주신 분들 또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여기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바로 다음 공략주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공략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하는데 전력 지겹지도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3월 달에도 그랬고 5월 달에도 그랬고 제가 한알령 계속 그랬거든요. 네. 이게 지겹지도 않냐라고 했는데 그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됐나요? 다 수익 났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이 네. 차트 가져오시면서 네. 뭔가 지지부진한 것 같은, 더 안 오르는 것 같은데 계속 가져오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매주 그런 네. 차트를 보다가 갑자기 한 번에 돌파구를 찾아서 확 오르는 그런 모습을 그쵸.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약간 똥꼬집이죠. 예, 그러니까 고집이 좀 셉니다, 제가. 이 고집이 왜 세냐면 어쨌든 간에 나는 갈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확신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안 사는 거야. 예, 그런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섹터들을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알래스카 계속 이렇게 LNG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조선주 좋을 때도 조선주만 계속 가지고 왔었고.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단기적으로 주도를 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주도를 할 것이냐. 근데 제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까지 반영된다고 하면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일단은 오늘 2부 종목 바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화면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파란색 가격은 구리의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황 색깔, 좀 황토색 가격 있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고량입니다. 네. 이 재고량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희소해지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공급이 많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그 양을 다 채운다라고 하면 가격이 딱 적정 가격이 맞아요.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라고 하면 이게 가격이 경쟁이 엄청 세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재고량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구리는 더운 여름철에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왜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폭염에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열을 많이 받고 게다가 또 물이 많이 필요해요. 열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 국가에서는 구리를 최대로 생산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에서는 구리를 생산하는데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물 가뭄입니다. 물이 없는 국가에서. 그래서 생산도 중단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두세 달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재고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력 설비 쪽에서 뭘 사야 되냐? 당연히 전선주를 사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건 전선주가 아니고요. 전선주는 제가 솔직히 이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대한전선 너무 좋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녀요. 대한전선. 근데 지금 대한전선은 지금 많이 올라버려서 우리가 잡기가 조금 애매한 자리이고, 전선주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 내일 QR코드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이전에 있었던 2024년 5월에서 한 6월쯤에 고가를 한번 만들었어요. 이때의 고가를 넘기면 구리 가격은 진짜 천정부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노렸었던 작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번 여름 시즌에 철강이라든지 이번 구리 뭐 이런 원자재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일단 구리를 많이 쓰는 게 당연히 또 전력 설비겠죠.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전력 미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AI 인프라 구축 대규모 투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된 전력망을 교체한다라는 것은 그 수요가 이전에 발생했었던 거 그 이상으로 많이 그냥 싹 다. 그렇죠. 싹 다 바꿔야 되고. 그냥 냅다 그냥 다 네. 뽑아버리는 거예요. 싹 다 뽑아가지고 다 새롭게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대규모 정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예쁜 건물이잖아요. 띄엄띄엄. 그렇죠. 네. 이 건물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언제 지은 거예요? 몇백 년 전에 지은 거죠.
예, 거기에다 전력을 조금씩 보수를 하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좀 지나니까 너무 노후되니까 전기가 대규모로 정전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쪽에서도 러브콜을 좀 받았던 발등에 기업이 불 떨어졌어요, 네. 이제. 오늘 히든 종목 유럽에서 러브콜을 좀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전에도 유럽발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이전에서도 방송에서도 공략했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목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면 일단은 밑에 파란색 보시면 일진전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오늘 관심 종목 일단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초고압 변압기나 전력선 날개 달고 저 수익성 점프를 시동 걸고 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가 저는 뭐 이전에도 제가 재룡전기를 말씀드렸고 일진전기를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관세 때문에 좀 주가 조정에 좀 이런 낙하를 좀 피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좀 딛고 유럽발, 아시아발의 힘을 받고 충분히 더 기세등등하게 고가를 좀 밀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수주 잔고도 보니까 좀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뭐 방글라데시 이쪽에 대한 수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뭐 동아시아 쪽이나 뭐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좀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한 이런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일진전기를 좀 근데 말씀드리고 중국도 변압기를 잘한다던데 이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네. 굳이 우리 한국을 고객사로 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요거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가 지금 지난 1분기 때 주요 해외 지역 매출 추이를 좀 보시면요. 자, 요거 보시면 2024년도에는 미주 쪽에서는 178억 8,900만인데 유럽 쪽은 3억 쪽이거든요. 이제 거의 한 4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단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숫자로 얘기하니까 네. 저 졸겠어요. 조실까요? 어떻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올해는 작년보다 한 3배 이상 수주를 좀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이죠. 변압기 필요하다. 엄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설비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떠들었던 얘기가 일단 그 수요가 높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요의 공급이 이제 가해지다 보니까 매출 실적이 극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거의 표현을 드릴게요. 프로포즈급 확신이시네요. 그럼요. 제가 저 와이프한테 아직 프로포즈를 못했습니다. 예, 어쩌다. 그래서 아직도 요거 좀 먹고 있거든요. 빨리 하셔야죠. 좀 기회를 좀 노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TMI였고요. 자, 일단 밑에 하얀색 박스를 좀 보시면 미국 유럽 시장 노후 인프라 설비 교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쪽에 대한 그 정책 이슈까지도 더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AI 시대를 도래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데이터 센터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 데이터 센터를 좀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의 목표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미국 쪽에다만 전력을 공급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계속 공급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전력이 많이 필요해요. 네. 자, 그렇고 설명이 긴데 네. 제가 요약해 볼게요. 네. 국내에도 필요하고 해외에도 수출한다. 이렇게 네. 정리해 볼게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 일진전기라고 설명 주셨는데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 자, 일진전기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사 이익으로 좀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41선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했을 때 매수 심리가 강력하게 부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히든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보시면 일진전기랑 좀 비슷해요. 패턴이. 네, 저는 화면이 안 바뀐 줄 알았어요. 너무 그렇죠. 비슷하네요.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패턴은 뭐냐면요. 이 전기 쪽 이 산업은 우리가 보면 저 미국 쪽만 너무 기대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에 대한 실적, 그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 기대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도 그렇고 히든 네. 종목도 그렇고 실적도 좋고 차트도 제 눈엔 비슷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이 히든 종목만의 매력. 일단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인데 이 실적을 어떻게 녹이느냐.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뭐 지주사다, 은행주다. 시간 있어요, 전문가님. 그래요? 네, 많이 네.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래요. 네. 자, 지주사다, 은행주다 지금 뭐 이것도 뭐 사야지? 지주사 뭐 삼성전자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주사나 이런 애들은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돼버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다기보다는 일단 실적이 좋은 애들, 그러다 보면 점점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도 미리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선구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볼을 좀 많이 갈라야 됩니다. 뭐 볼 좋다고 해서 무조건 스윙하는 게 아니라 볼이 안 좋아도 일단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고, 그래서 선구안에서 좀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 좋은 애들 지금 골라야 된다. 네, 어쨌든 지금 계좌에 스파크가 튈 수 있도록 네네네네.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에 네. 스파크가 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에너지 그리고 전기로 좀 전문가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다음 주 방송 전까지 소통 나누면서도 힘나는 계좌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한번 전문가님이 지금 최근에 함께했던 수익률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희 성적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많은 수익을 가져온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좀 전기 쪽으로 강조를 주시는 만큼 이전에는 한한령 해제 일정으로 많이 또 강조를 주셨었고, 또 최근에 함께했던 종목 이 아스코 2025로 티움바이오가 지금 2주 사이에 18%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일정 매매 참 좋아하십니다. 한 주 전, 두 주 전, 그리고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미리 공략하면서 수익을 가져오고 계신데요. 이 티움바이오 이전에 ABL 바이오도 있었죠. 이때도 지지부진할 때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 결국 급등이 나오고 또 급등이 나오면서 한 번에 100% 이렇게 또 여러 급등을 거쳐서 100% 넘는 수익까지 가져왔는데요. 티움바이오도 제2의 ABL 바이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 일정 매매로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엔터 관련 종목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큐브엔터 어제 해주시자마자 저는 무슨 꿈을 꾸신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6%의 수익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장기적으로 해서 미스터블루 지금 한 달 전에 공략해서 지금 한 달 만에, 사실 그렇게 장기도 아니죠. 한 달 사이에 39%의 상승을 가져왔고요. 또 한전 KPS 이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쪽까지 두루두루 이 국내에서 하는 원전이 아니라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원전 쪽으로 한전 KPS 3주 전쯤에 공략해 주셔서 지금 16%의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밤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데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전기, 스파크 같은 종목들 오늘도 드렸습니다. 저희 자세한 이야기들 QR코드 통해서 다음 주 방송 전까지 또 함께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QR코드 지금 저희 방송 시간이 지금 40초 남았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시간, 얼른 카메라 꺼내셔서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 소통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